많이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작가분 중에 하나시고, 예.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은 이제 그림의 이 어떤 변화가 최근에 아주 크게 읽혀지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선생님과 저와의 그 인연이 거의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작가의 이렇게 일종의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렇게 어떤 작가의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렇게 예술적 삶의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20년이면 그 한 장이 쓰여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간의 좀 변화도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그 초기에 그림을 그리셨을 때,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하는 어떤 취지나 의도 같은 게 있었고, 지금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셨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네. 거울에 비친 이미지처럼 똑같은 게 아니라 대상과 내가 같이 호흡을 해서 어떤 호흡을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실감의 이미지? 실감의 이미지. 네, 네. 실감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대상 자체가 그냥 대상만으로 직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작가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라든지 혹은 뭐 어떤 인상이라든지 혹은 체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어떤 걸 그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획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눈에 부딪히는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뭔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생생한 실감나는 뭐 그 내 눈을 채우고 들어오는 그 전체 온전한 이것들에서 시작을 해요. 스케치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날씨였는데 그 와중에서 애를 쓰시면서 풍경을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냥 저 삭막한 강원도 풍경뿐만 아니라 그 기후, 그때 추위, 안 되는 어떤 이런 열악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다 그림 속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그게 아마 이 말과도 연관이 돼 있는 말인 것 같죠. 대상을 그야말로 이렇게 카메라의 눈으로 대상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대상과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그 대상이 되어보는 어떤 지경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느껴지는 뭡니까 공감각적인 혹은 뭐 이런 그 온전한 어떤 것, 그 온전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 살아 숨쉬는 생존하는 생동하는 뭐 이런 것과 그런 활기와 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보다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풍경화들이에요. 그러니까 풍경화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보통 이게 풍경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리감을 두고 내가 바라본 대상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 풍경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아마 대답이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창밖의 풍경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 밖에 나가서 뭐 비를 맞든 빛을 맞든 그런 흔들린 빛 그것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이제 큰 작업, 화면이 크거나 아니면 좀 더 정교한 작업을 이렇게 이행하시잖아요. 그때의 뭐 미장센이라든지 그러니까 작가마다 좀 이제 이런 건 좀 고치고 좀 더하고 빼고 하고 싶다 뭐 이런 욕심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과정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더하고 빼지 않습니다. 더하고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좀 덜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래서 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을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뒤로 물러나게 뭐 그렇게 처리했을 때 이 그림의 여정이 고스란히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축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그린다기보다도 네. 그러니까 익명의 사람들, 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을 마치 그냥 스케치하듯이 네. 그려내시는 작업. 근데 이게 스케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자 거의 뭐 200호, 300호 되는 그림 안에서 어떤 씬을 이루는 장면들도 간혹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람을 볼 때하고 풍경을 볼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물을 그리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이기 이전에 그 인물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건축적 존재감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는데 공기를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냥 있다라고 하는 존재감에 훨씬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풍경을 볼 때는 그 풍경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내가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풍경이 나를 감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뭡니까 실감나는 이미지로 뭐 연결짓고자 하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인물 대상이 있는 것은 그 인물 대상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인물이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고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물 바깥과 바깥에 더 초점이 어쩌면 두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실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그러니까 이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가령 뭐 미모도 거기에 외모나 미모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인물을 바라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존재론적으로 쳐다보시는 것 외에 혹은 인물에 대한 관심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삶의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있으신지. 바위 덩어리처럼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인물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게 흐르는 시간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 인물 대상의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을 이제 포착하려고 하는데 그 표정을 내가 이렇게 내 관념 속에 있는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그 그림 자체가 표정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림이 짓는 표정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그때 그것이 쏙 마음에 들면은 그거를 고스란히 놔두고 다른 데를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인물의 표정과 만나려고 해요. 혹시라도 뭐 요즘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그리기 방식이라든지 뭐 요즘 NFT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새로운 어떤 미술 시장이라든지 미술 거래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움을 위한, 소위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계기가 그 필연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데, 그것들을 내가 차용을 해서 뭔가 외관을 바꿔본들, 뭐,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저의 필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몸집이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 외관이 새로움으로 보이면은 더할 나위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즘에 뭐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일단 새롭고 그것과 기존의 내 작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유량복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가장 특별하게 보는 것은 질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질감. 사실은 이 화면 위에서 질감을 얘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도할 수도 있겠고, 네. 어찌 보면은 탈장르적인 이야기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작품 완성된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그 질감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면밀하게, 굉장히 정교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 질감이 본인 작품에서 갖는 의미나 혹은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표현이나 어떤 이런 방식에 있어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그림에서 그 질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로 말해볼 수 있겠는데 그 중 하나로 저는 그 질감이 그 그림의 존재감을 일차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의 표면 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붓질의 물감들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이 뭐 얇든 두텁든지 간에 그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층위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획과 획 사이에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같이 이렇게 뭉개지는 게 아니라 층으로 쌓인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 획과 획 사이에 시간을 가둘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획과 획 사이에 가두어주는 시간이 그 바위의 표면처럼 그 존재 그림 그거 자체 그림을 하나의 자연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림이라고 하는 자연의 정체성을 일차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름 속에 이미지가 갇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께서는 상당히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사료를 굉장히 오래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것을 작업에 많이 투영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존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두 개의 항목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투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쩌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빈 화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점 하나만 들어가도 그림 자체는 뭔가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림이 완성됐을 때도 어느 부분에 살짝 뭔가를 더하거나 지워내거나 하는 일조차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기도 하지만 존재란 것이 또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기도 한가.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생님의 작업은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론이나 공간이나 이 시간 구조 자체가 단단해 보이는데 스케치에서는 또 가변적인 느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언제든지 여차하면 다른 곳으로, 다른 시간대로, 다른 장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그 두 양극단이죠. 하나는 굉장히 견고한 것과 유동적인 것과 그 세 개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작가로서의 어떤 저는 어느 한 곳에 그냥 그 머물러 있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너무 변동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둘을 모순 없이 내가 그 모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내가 나의 가치 지향점이 그 둘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겠는데 그게 뭔가라는 생각을 계속 골똘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하면 되게 길어지겠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그거를 변덕이기에 앞서서 그냥 변주인 거고 변주로 보기 때문에
그 뭡니까?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가볍고 경쾌한 것으로 어떤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그 폭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고정된 하나의 형식이 아니고, 네.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얘기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 네. 조금 이제 짧게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나아가실 방향이나 네. 그러니까 추구하실 어떤 그러니까 뭐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즘 저 그 디지털 드로잉에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네. 그것의 즉각성,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이렇게 발광체이기 때문에 밤에도 그릴 수 있고 편안하게 뭐 고우처럼 뭐 이렇게 모자에 촛불을 달지 않아도 밤에 그릴 수 있고 뭐 누워서도 그릴 수 있고 뭐 아무리 이렇게 번잡한 데서도 물감을 펴놓고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제 작업이 일단 눈으로 직접 보는 육안의 이미지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내가 어디에 언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이 있지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꽤 무한한 가능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매체로 삼아서 이것에 전적으로 뭐 올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과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이 물감 작업과의 연결을 어떻게 시켜낼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떻게 서로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은 유장보 선생님의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작가의 작품 세계와 작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지론에 대해서 잠시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술 작품과 우리가 사는 세상과의 어떤 존재론적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재고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작가님의 훌륭한 작품을 동시에 감상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정락입니다. 감사합니다.